네,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고 서울도 99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 현재까지 상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확진자가 300명 가까이 나왔는데요.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5,621명입니다. 오늘 0시에 비해 293명 늘어난 겁니다. 예. 대구 경북 누적 확진자는 4,780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경기 지역 누적 확진자는 101명으로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고 서울도 9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예. 사망자는 모두 33명이며 완치해서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가 7명이 추가돼 모두 41명이 됐습니다. 치료받은 환자들 중 중증 이상인 환자는 모두 52명입니다. 확진자의 66%는 집단 발생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가 2,500여 명으로 대구 지역 전체 확진자의 65%였습니다. 예. 충남에서는 천안시 줌바 댄스를 중심으로 모두 7개 운동시설에서 확진자 80명이 나왔습니다. 예. 경북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으려면 집단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동안 가장 좀 논란이 컸던 게 이제 마스크 수급 또 마스크 사용 문제인데 이걸 재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당국이 지침을 내놨다고요? 네, 당국이 오늘 지침을 내렸는데요. 대신 단서를 달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스크 사용 지침이 국가적인 그 비상 상황에서 마련된 것인 만큼 국민들이 주의사항을 잘 지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국이 제시한 그 지침에 따르면 마스크를 재사용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예. 1차적으로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여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KF80, KF94, KF99라고 쓰여 있는 마스크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시 그 KF라는 것은 그 코리아 필터를 뜻하고요. 네. 숫자는 얼마만큼 작은 입자를 차단할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예. 그 2차적인 조건은 사람들이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마스크여야 하고 반드시 자신이 착용한 것으로만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른 사람이 썼던 마스크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사용한 마스크를 그 환기가 잘 되는 그 장소에서 잘 건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헤어드라이어기를 이용해서 말리거나 뭐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알코올을 이용해서 뭐 세척하는 것도 안 되고 당연히 세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면 마스크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그 보건용 마스크가 없다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보건용 마스크는 재사용을 권하지만 예. 면 마스크는 그 보건용 마스크마저 없을 때 재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고요. 사실상 그 면 마스크에는 그 이제 정전기 필터라는 게 장착이 돼 있는데 예. 그 면 마스크는 당연히 그 정전기 필터는 뭐냐면요 유해 물질을 차단하게 해줍니다. 정전기라는 그 힘을 이용해서요. 예. 그런데 이제 면 마스크를 빤다든지 하면 그 필터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에 예. 빨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고 뭐 면 마스크를 재사용하는데 젖어 있다면 필터를 요즘에는 갈아 낄 수 있는 거를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예. 그거를 반드시 챙겨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그러니까 새 마스크가 없을 때 이제 재사용한다면 내가 쓴 거를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서 써야 하고 예. 보건용 마스크가 없다면 그 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언제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도 그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당국을 설명하는데요. 예. 이 말은 뭐 집 안에서나 야외인데 사람들이 별로 없다면 네. 굳이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서만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 네. 보건용 마스크가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예. 마스크를 이제 살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건용 마스크는 그 포장지에 KF80, KF94, KF99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숫자가 올라갈수록 차단 효과가 뛰어나다는 걸 뜻하는데요. 그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 물질 그리고 독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숨 쉬는 데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이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차단 수준이 높은 KF94 이상의 마스크가 필요한 경우는 뭐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그런 의료진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일상에서는 KF80이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인데요. 예. 만약에 제가 감기에 들어서 병원을 간다던가 아니면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도 KF80이면 그 효과가 이제 충분히 된다는 거고요. 예. 또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군이 있잖아요. 뭐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 아니면 뭐 택배 아저씨 이런 분들도 KF80이면 충분하다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성 질환자 분들이 걱정이 많으신데요. 뭐 당뇨나 고혈압 이런 이제 만성 질환자분 그리고 암 환자분 그리고 어린이 임신부도 KF80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KF94, KF99는 이제 코로나19 환자 의심 환자를 돌보는 그 의료진에 한해서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예. 좀 많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국이 이런 마스크 사용 지침을 너무 늦게 발표했다는 겁니다. 네. 코로나19가 침방울, 즉 비말로 전파되는 것인 만큼 당국이 그 마스크 수요가 급증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예. 그런데도 한 달 전쯤 세계보건기구가 좀 이런 경고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마스크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예. 좀 당국이 그런 걸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서 그 코로나19가 먼저 발생한 중국 우한에서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고 당국도 그것을 지켜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고 해도 사실상 과언이 아하.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마스크 대란으로 그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오늘에야 비로소 이제 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네. 이러한 마스크 재사용 지침을 그야말로 등 떠밀려서 마치 발표를 하듯이 해서 당국이 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런 와중에요. WHO라든지 또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입니까? 이곳에서는 네. 이제 코로나19 예방 관련해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네. 밝혀서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참 이 부분이 참 저도 솔직히 어려웠는데요. 예. 이 문제는 좀 이렇게 좀 봐야 돼요. 뭐냐면요.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 그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과 국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전제로 접근을 해야 될 텐데요. 예. 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해 밖에서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한 건 그러니까 마스크를 쓸 정도로 호흡기 질환으로 아픈 사람이 집 밖에 나온다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없다.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걸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문화가 깔려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걸 전제로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마스크는 그 기침하는 사람이 본인에게서 나온 그 침방울이 타인에게 가는 걸 막기 위해 착용한다는 게 전문가들이 그 마스크를 바라보는 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세계보건기구 WHO도 마스크 착용을 우선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경우도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집에서 쉴 수 있는 환경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아서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게 일종의 관습처럼 돼 있을 때에 한해서입니다. 예. 근데 사실상 국내에서 우리가 감기와 같은 그 호흡기 질환에 걸렸을 때 마음 놓고 집안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어떤 그 연가를 쓴다든지 휴일을 쓴다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죠. 어려운 게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인식의 차이가 좀 있고 문화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내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의 CDC나 WHO가 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 맞춰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예.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좀 혼란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네. 일단 지금 코로나19가 가장 위험한 부분이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나 노약자분들, 네. 그러니까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네. 당국에서 지금 이런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네.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당국이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줄이고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원이나
코로나 병상 배정과 마찬가지로 검사에서도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당국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줄이기로 한 건 그 슈퍼 전파가 있었던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에게 검사가 집중돼서 그 증상을 보이는 일반 시민들이 검사에서 배제돼서 입원을 기다리다 이제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져서입니다. 그 당국은 어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가 아닌 일반 대구 시민에 대한 진단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틀 전인가요? 그 코로나19 그 우리 고위험군으로 네. 임신부, 노년층, 만성질환자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집단에 있어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때 증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런 분들은 고위험군이라서 무조건 입원 치료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택에서 격리돼 있다가 이제 증상이 발현됐는데도 이제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숨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노년층이거나 이제 만성 질환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고위험군의 그 사망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은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진단과 치료에 있어도 이제 선택과 집중이 이제 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사망률을 낮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진단이든 치료든 이 위험 요인이 많은 분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